혹시 요즘 들어 갈증이 자주 나고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시나요?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이 밀려오시진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바로 당뇨일 가능성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느냐? 그 기로에 지금 서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균형을 잃는 질환이며 말초 혈관부터 눈, 콩팥, 심장, 발끝까지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부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무너뜨리는 침묵의 파괴자입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제가 70이 넘도록 진료실에서 지켜본 많은 환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그 조금만이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요. 제1형과 제2형. 제1형은 주로 어린 시절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병이고, 제2형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걸리는 인슐린은 나오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저항성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제2형 당뇨가 요즘 들어 20대, 30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운동량이 많았고 음식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밥상 위엔 정제된 탄수화물, 기름기 많은 외식, 단 음료가 넘쳐나지요. 이런 생활은 당뇨를 부르고 당뇨는 또다시 다른 병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느리게 죽인다는 겁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몸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혈당이 조금 높다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의 망막이 손상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발끝의 신경이 무뎌져 상처가 생기고 결국엔 절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과장 같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당뇨는 완치는 어렵지만 철저한 관리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약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식사 습관, 운동 습관, 수면 습관,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혈당을 잡는 열쇠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질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를 늘리며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중심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제된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 빵보다는 고구마나 통밀빵, 단 음식보다는 채소와 견과류. 그렇게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놀랄 만큼 조절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는 움직이지 않는 삶을 가장 싫어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몸을 쓰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잠은 어떨까요? 당뇨는 수면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당뇨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하루 7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혈당을 높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명상, 취미생활,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혈당을 낮추는 삶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한 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는 여전히 무서운 병으로 남아있을까요? 바로 꾸준함의 결핍 때문입니다. 매일 걷고 매일 음식에 신경 쓰고 매일 좋은 습관을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지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눈만 돌리면 맛있는 유혹이 가득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편한 길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안다면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당뇨로 인해 시력을 잃은 분, 투석을 받는 분, 발가락을 절단한 분들, 그분들은 모두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덜 먹었더라면, 그때 하루에 10분만 걸었더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식단 하나, 걸음수 하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작은 약속입니다. 당뇨의 무서운 점은 바로 합병증, 당뇨 치료를 위한 최신 치료법, 잘못된 상식의 오류, 실제 환자 사례,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과 가족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당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당뇨가 무섭다고들 하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당뇨 자체가 아닙니다. 당뇨가 불러오는 합병증입니다.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발가락이 썩고 심장이 멎는 것, 그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바로 조절되지 않은 혈당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내일의 나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한 그림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최신 치료 정보와 관리 가이드를 고정 댓글에 남겨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건강한 노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뇨가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졌을 때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이 떨어지고 결국 실명까지도 이어집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보다도 당뇨로 인한 실명이 더 빠르고 잔인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시력 저하가 오고 나서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콩팥, 신장입니다. 소변을 만들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이 기관은 당뇨에 매우 민감합니다. 초기에는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고 관리가 안 되면 만성심부전, 결국 혈액투석까지 가게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가서 피를 걸러야 하는 삶,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당뇨로 인해 투석 중인 사람이 무려 수만 명에 달합니다. 말초신경병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엔 발끝이 저리고 화끈거리며 감각이 무뎌집니다. 나중엔 상처를 입어도 느끼질 못하게 됩니다. 그게 곪고 썩고 절단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바로 당뇨발입니다. 당뇨 환자의 발을 자르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몇십 배나 높다는 걸 아십니까? 진료실에 들어온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발톱에 생긴 상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의사가 발가락을 자르자고 하더군요. 심장과 뇌 역시 당뇨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당뇨가 있다는 건 이미 심장병, 뇌졸중을 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부 최신 치료법. 그렇다면 이 무서운 합병증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현대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줄 뿐 아니라 체중도 줄여주고 심혈관 위험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 가장 각광받는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SGLT 억제제는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시켜주는 방식으로 신장과 심장을 함께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인슐린만 맞고 혈당만 수치로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신 건강과 연동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혈당 지수, 포만감, 소화 흡수 시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식이요법이 제한되고 있고 개인 유전자 분석을 통한 식단 조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최신 치료도 환자가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물은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하루하루의 습관입니다. 2부 잘못된 상식이 만든 병.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당뇨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혈당만 낮으면 당뇨는 괜찮다? 틀렸습니다. 혈당은 정상인데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혈당의 변동성, 그리고 시간당 평균 노출이 중요합니다. 또 약을 먹으면 췌장이 나빠진다. 인슐린은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생각도 틀렸습니다. 인슐린은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췌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췌장이 힘들어하는데도 계속 참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도 과일은 몸에 좋으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오해, 아주 위험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 과일은 처방된 간식처럼 정량과 종류를 조절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특히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게 찾아온 68세 김호호 어르신은 혈당이 300이 넘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 방문을 미뤘습니다. 결국 시력이 나빠지고 오른발 엄지의 괴사가 시작돼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야 진심으로 관리를 시작하셨죠. 지금은 매일 1만 보를 걸으며 식사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왜 그때 몰랐을까요? 라고 하시던 그분의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분, 72세 정호호 어르신은 만성심부전으로 투석을 받던 중 당뇨가 원인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소변이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지금은 혈당 관리와 함께 단백질 섭취량, 수분 섭취까지 철저히 조절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뒤늦게 깨닫고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알게 된다면 뒤늦음이라는 고통은 피할 수 있습니다. 3부- 당뇨 관리법, 식단부터 습관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당뇨를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상입니다. 혈당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오르거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 3끼 식사, 간식 한 조각, 저녁에 운동 여부, 밤잠의 깊이, 아침에 스트레스 상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다음날의 혈당 곡선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당뇨 관리는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의지를 담아 삶을 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먹지 마세요, 칼로리를 줄이세요가 아닙니다. 혈당을 낮추는 식단이란 결국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덜 저항하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식사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식사의 시작은 늘 채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채소나 살짝 데친 나물류, 식이섬유가 풍부한 브로콜리, 시금치, 오이, 미역, 양배추, 이런 식재료들은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먼저 채워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아줍니다. 밥보다 반찬 먼저,
특히 채소 먼저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은 당뇨 식단에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기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나 소고기 등심보다는 닭가슴살, 달걀, 생선, 두부, 삶은 콩, 저지방 우유 같은 단백질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이건 당뇨 환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조절해야 할 부분인데요.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보리밥, 귀리, 퀴노아 같이 섬유소가 많은 곡물을 섞어서 천천히 소화되게 해야 하고 국수나 흰빵, 떡, 설탕 들어간 음식은 피하되 감자나 고구마처럼 당 지수가 낮은 자연 탄수화물은 적당량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식사량은 한 공기가 아니라 소공기 반 정도로 줄이되 반찬을 넉넉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양과 종류, 시간대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도가 높은 바나나, 포도, 참외, 수박보다는 딸기, 블루베리, 사과 한 조각 또는 자몽 반 개 정도로 오전 중 간식으로 드시되 식사 직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아무리 100%라고 해도 섬유소가 빠져 있고 당 성분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껍질째 씹어서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식이나 허기가 졌을 때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하나, 두유한 컵무가당처럼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굶거나 저녁을 아예 거르면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튀는 새벽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저녁도 가볍게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단, 밤 9시 이후에는 금식이 원칙입니다. 국물류도 주의하셔야죠. 대부분의 찌개나 국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국물 안에 탄수화물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맑은 국, 된장국, 미역국 위주로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다면 식사 시간입니다.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하면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분비되기 어렵습니다. 하루 3끼를 같은 시간에 되도록 6시간 이내에 모두 마무리하고 야식은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간헐적 단식의 오전 8시, 오후 6시 사이에 식사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마시는 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당이 농축되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탈수가 오면 심장이나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하루 1.5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되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탄산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술은 간을 마비시키고 혈당을 순간적으로 떨어뜨렸다가 반작용으로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면 식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바로잡는 전체 습관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한 가지라도 바꾸어 보십시오.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 채소 반찬을 늘리는 것, 단 음식 한 개를 줄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 내 몸의 혈당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운동은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혈당은 운동 직후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될수록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민감도가 높아져서 장기적으로도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걷기 운동은 특히 다리 근육을 자극하여 말초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량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이고 특별히 많은 시간보다는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 모두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지나치게 짧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고 그 결과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 인슐린 민감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야식은 피해야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들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시지만 실은 수면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침실의 불빛, 소음, 온도, 습도까지 모두 조절해 주시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책이나 음악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역시 아주 큰 혈당 유발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식사와 운동을 잘해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혈당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또는 가족 간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커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가벼운 취미생활, 지역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의 활동 등이 혈당을 낮추는 심리적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작은 기쁨을 느끼는 일, 그것이 혈관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있는데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실제로 체중이 5kg만 줄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식을 하거나 식사를 거르기보다는 조금씩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체중 감량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매일 100g씩 천천히 줄어도 3개월이면 9kg입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 그것이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당을 재고 기록하는 것, 식사 내용을 적는 것, 걷는 시간과 수면 시간을 체크하는 것, 이 모든 기록은 나의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이나 혈당계 앱을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추적이 가능하고 의료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도 매우 유용하지요. 이 모든 과정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당뇨 관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한 달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건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체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뇨라는 병을 함께 사는 친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당뇨는 지식의 병이 아닙니다. 실천의 병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오늘 시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약속은 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